자, 안녕하세요. 자, 22년도 6월 22일 오전 시장 채권 흐름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딱 보셔야 될 거는 금융시장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제 이제 채권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어저께 미증시장은 강하게 폭등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야간 선물이 살짝 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금리가 얼마나 움직였나.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환매수가 있고 오늘의 이제 약간의 뭐 재정도 일부에, 그래서 자금 시장을 이제 봐야 되는 게,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하지만 이제 ELW의 기준으로는 무슨 꽝이 나도 식구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7월에 빅스텝에 대한 언급이 자꾸 있어야지 됩니다. 빅스텝보다 우리는 빅스텝을 0.5%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0.5%가 감이 없잖아요. 이제 0.5%에 대한, 여러분께 이제 감을 드리려면 당연히 이제 0.5%에 대한 여러분이 감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요렇게 우리가 최근에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건 풋맨들이 막 나왔던, 근데 그 풋맨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때 이후로는 풋맨들이 나왔던 시기가 18년도였고요.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였고 우리는 1.7였습니다. 사실 이때 미국이 시장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어요. 3.13 뭐 이렇게 3.3 부분적으로. 근데 우리는 시장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그때가 2.8이었는데 1.75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1.5였어요. 남들이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걸 멈출 때 우리는 늦게 올렸기 때문에 올리고 바이백을 해줬습니다. 채권을 회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얘네가 채권을 회수해, 뭔가 이상하네. 얘네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뭘까? 자,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뭘까?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낮아졌을 때 많이 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네가 이걸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빚일 텐데 라고 느꼈지만, 요것들 완전히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 채권을 사들여 주네. 이 얘기는 그냥 퍼주겠다, 이 얘기였는데, 이게 더 심했던 게 코로나 때 트럼프가 미국은 잘못했어요. 바이든도 초기에. 자, 이렇게. 그래서 채권이 이미, 우리가 이때 그러면 이러고 나서 금리는 시장금리, 이 시장금리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입니다. 미국은 다음번 7월에 7.5를 올리게 되면 2.5요. 우리는 0.5를 올리면, 자, 0.5를 올리면 우리가 2.25가 돼요. 역전은 되지만, 근데 지금의 이 시장금리는 우리가 얼마 전에 3.8이 훨씬 넘었다가 최근에 3.7이요. 자, 월요일날 기억나시죠? 엠바고에 걸리고 그랬지만 7호 뭐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죠. 자, 이 정도 우리가 안 받, 3.75. 하지만 우리는 2.8이 훨씬 넘었어요. 시장, 은행이 너무 돈장 싸이 먹는 게 아니냐, 그 뒤로. 그러면 월요일날 여러분이 만약에, 자, 대출 신청을 하신 분은 월요일날 그날 금리로 하면 손해예요. 3일 뒤에
이날 금리가 떨어졌고 어저께도 떨어졌어요. 근데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이 3일 뒤에 은행 금리는 바로 가상금리가 들어가서 인플레이션 지수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10년물 채권 지수와 10년물 물가 지수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상금리는 어찌됐건 낮춰줬는데도 5를 넘어갔어요. 얘가 넘어가느라고. 그리고 여러분 올해 초반에 한번 금리가 어땠나 보세요. 엄청 낮았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0.5를 이번에 올린다는데 우리는 그 0.5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하지만 자, 미국도 그렇고, 자, 이거 어쩔 수 없죠. 누구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이 모든 건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미국이 0.5를,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습니다. 0.75를. 미국의 이때 금리는 1이었어요. 지금 현재 처한 금리보다 0.75를. 자, 엄청나게. 근데 미국은 1%도 100번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0.75에 대한 자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완축작용을 위해서 선빵을 날리게 1%도 올릴 수 있다. 1%도 몇 번 올렸다 이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0.75를 금리를 낮췄어요. 20년도에. 이때 여러분 지수 보면 팍 떨어졌거든요. 금리를 올린다고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7%, 8% 시장 금리였을 때는 막 지수는 맨날 폭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빅 컷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0.75는 0.5는 한 번도 올린 예가 없어요. 자, 이때가 미국이 코로나 때가 더 시장 금리가 낮았어요. 채권이.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푸르니 이게 상환이 들어오는 단기채랑은 가격이 얘기가 틀리죠. 하지만 자, 2018년도를 기준으로 그때가 금리 올려야 된다 그랬을 때라 그때보다 거의 비슷한 금리예요. 지금 시장 금리는. 하지만 이때는 2.5요. 미국은 한 번 더 올려도 2018년도에 금리를 넘어가지 않지만 우리는 시장 금리가 1.75였을 때 이때는 오히려 1.5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시장 금리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이미 여기를 얼마 전에 이걸 더 넘어섰어요. 썼다가 지금 조금 낮췄을 때, 제가 22년도 이때 우리 금리가 낮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1월에 올리기 전에 이때 2.2 이랬어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요거를 했어요. 요거를 넷바이백을 했습니다. 우리 채권이 10년이 만기면 10조가 만기면 6조만 풀면 바이백이에요. 4조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채권을 만기요. 그걸 바로 테이퍼링이라 그러는데요. 테이퍼링은 자, 넷바이백,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곧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냐고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던 애가.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여기 있는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순간 얘는 자, 점점 금리가 자,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올라가던 게 근데 얘를 푸틴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이유는 푸틴이 본인도 느끼니까 얘를 올려야 되는 시기에 지금 다들 못 올렸어요. 왜냐면 시장에 채권이 공급을 했는데 그 채권이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수를 빨리 해줘야지 돼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자, 은행으로 돈이 몰리게 되잖아요. 자금 시장으로 다. 근데 그거를 좀 풀어두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잘 사는 나라에서 나오지 못 사는 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는 불황이 겹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돈이 안 벌어져요. 실직자들이 많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하지만 맨날 2018년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또 하지만 그 이후로도 리먼 때도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은 진짜다. 이번은 진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10월이라고 들 얘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정말 올라간다를 10월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까지는 금리를 다 올려놓기 때문에 이 시장금리가 점차 올라가는 걸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멈춘다는 거. 그래서 돈이 시장으로 풀린다는 거고. 그리고 유럽이 11년 만에 일본 아직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저금리였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0.3 이런 애들을 조금 올린다고 보세요. 어떡할까요? 몇백 프로가 요동을 쳐요. 일본은 지금도 툭하면 500%,
자, 700%, 1200% 제가 몇 번씩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근데 저금리가 일본 3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금리가 올리는 걸 일본을 보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금리가 얼마나 일본이 움직였나를 보셔야지 돼요. 일본이 제가 마이너스 금리가 전체가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가 3칸이었어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심각하구나. 일본은 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서 불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금리가 낮아야지 된다. 높으면 불황이라면서요. 그거랑은 전혀 금리가 무조건 자 높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지금 3칸이 마이너스입니다. 금리를 여기서 시장 금리를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얘 마이너스 맞아. 독일도 마이너스였는데 다 플러스로 회복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돼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는 못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긴축과 완화를요. 자, 돈이 코로나 때는 유럽이 채권은 확 풀고 거기다가 금리를 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그 채권을 사들여 주거든요.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인 데는 잘 살기 때문에요.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지금 같을 때 금리가 덜 올라요. 그래서 신흥국 금리가 오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원래 얘네는 11%, 12%예요. 여기서 좀에 올려봤자 이후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또 지금 채권을 안 돼요. 원래 채권 6대, 주식 6대, 채권 4. 근데 지금은 자 마이너스 17%입니다. 두 개를 투자했을 경우에 채권 6대, 주식 6대, 채권 4에 10수년 만에 자 리먼 때 이후로의 손실이 그렇게 자산을 운영을 해도 마이너스가 된 상태예요. 바로 시장 금리를 기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바로 시장 금리는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냥 대출 금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장이 시작되지 않아서 장이라 그러니까 너무 주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환율 시장이 1위, 채권 시장이 2위, 원자재 시장. 자, 그래서 석유가 움직이면 석유 파동. 자, 들썩들썩. 우리는 흑사병을 유럽이 이번에 팬데믹은 처음이었어요. 이 모든 거는 첫째, 자, 코로나 때문이었고 둘째, 인플레이션 때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려줘야 될 때 러시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산유국은 사우디가 1위가 아닙니다. 러시아예요. 자, 요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지수, 우리의 대출 금리가 되게 돼요. 자, 월요일보다는 오늘, 화요일, 오늘이 금리가 낮은 시기입니다. 자, 요렇게 요 두 개가 5%가 넘었어요. 거의 5%에 육박하게. 자, 여기서 이제 이 가상금리까지 여러분한테 다 들어가서 대출 금리가 이거보다 높게 받으면 걔는 그 금융은 제1금융권이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만기가 되죠. 자, 바로 10년물 채권은 막 10년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22년도 5월이 우리의 10년물 채권의 대표 금리가 됩니다. 이게 한번 또 바뀌잖아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주 바뀌겠죠? 그리고 이미 22년도 7월이고 그러면 그 다음 2년물은 조성이 돼요. 비조성이 될 때 바로 자 하느니 사들여주는 게 바이백이에요. 근데 만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들여주는 게 넷 바이백이고 급하니까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우리가 작년 10월 9월부터 자 기재부와 하느니 수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외국인이 싹 들어왔다가 1월에 금리를 올리는 순간 밀묻듯이 그냥 아주 그냥 확 나가는 바람에 금리가 또 치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단번에 3%를 넘어버렸고요. 지금 이제 환율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래 환율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율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재정 환율, 우리 국채를 사고 팔는 재정 환율과 고시 환율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환전을 받는 환율인데요. 바로 재정 환율이 1회차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재정 환율은 4개의 은행을 통해서랑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전 이제 하나은행을 보지만 자, 요게 바로 1회차 1209점. 우리 어제보다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아, 미국이 괜찮았구나. 글로벌이 괜찮았구나. 이게 바로 재정 환율이에요. 자, 바로 1회차 환율로 시작되고 2회차는 여기에를 반영한 거예요. 괜찮았는데 전 좀에 그러네. 이게 재정 환율 대비 바로 요게 고시 환율이 2회차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환전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못 해주는 게 지금 내가 환전을 받으려고 그래서 갔는데 11시 50분인데 11시 48분 맘대로요. 시간은 47분에 나왔는데 빨리 어떻게 해줘요. 환율이
다음 회차가 나올 테니까 잠시만요. 근데 빨리빨리 해줘요. 이러면 안 되겠죠.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럼 다시 계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회차가 되고 금융시장이 시작하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현물한 비교표입니다. 현물한 비교표에서 자금을 보면 자 조금 기다려 봐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거는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살짝 시간당 금리가 조금 이상하고 이유를 이건 저는 외국한 중개거래소에서 한국 자금중개거래소 나오는데 뭔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뉴스도 훑어보시고 뭐 미스가 있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그 이유는 공개할지 뭐 다른 것도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한데요. 누군가가 환율을 이게 저가 평가 절상으로 받아갔어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뭔가 지금 아주 낮은 금액으로 한번 평가 절상으로 이게 환시기업을 이렇게 하진 않은데 저희가 전에 뉴스 뜨기 전에 자, 채권 미스 미리 우리는 11시에 봤는데 1시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채권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채권 쪽으로 몰리면 지수가 플러스로 시작해도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오늘은 자, 큰 물량의 재정이나 이게 없고 내일 환매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침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 쪽으로 자금이 자, 나름 2배 이상 몰렸습니다. 요즘은 2배 이상 안 몰려요. 잠깐 살짝 몰렸고 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쨌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대응을 잘 하시고 매도 물량이 늘어나기는 지금 늘어나요. 채권이 플러스일 때 빨리 매도하려고.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도요 금리를 팍팍 낮추십시오. 자 월요일날 만약에 대출 신청인데 오늘 나왔다 그러면 낮춰달라고 해주세요. 오늘이 월요일보다 자 월요일 금리 자 대통령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자 계속 한 0.3 이상 낮아졌어요. 낮아달라고 그냥 하십시오. 자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자 저 환율은 지금 몇 군데가 동시에 다 진행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평가 절상으로 환율을 확 개입을 했는지 사들여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루 되시고 ELW는 잔학계나 원금 회수 이후에 우연히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